속보, 역대급 충격과 파장, 대반전, 홍명보 국정감사 하겠다. 프리패스 논란 홍명보와 축구협회. 향한 커지는 정치권 목소리, 히읗.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7일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선두 다툼을 하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시즌 도중 차출시켜 남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거센 반발 속 정치권에서도 홍 감독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만 스포츠 단체장이나 유명 인사에 대한 망신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막론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감독 선임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출석과 함께 예산에 페널티를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투명한 해명과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축구협회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요즘 국민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게 축구협회와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문체위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대한축구협회가 정몽준, 정몽규 등 정씨 집안의 사유물이냐며 언제까지 축구협회의 구태행정에 축구팬과 현장 지도자가 분노해야 하는가 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감독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감독 선임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야 모두 섣부르게 여론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부터 정치권은 야구, 축구 등 인기 스포츠 대표팀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정작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질의 수준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그저 호통과 망신 주기를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선동열 감독이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의혹으로 그해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당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선 감독은 연봉 2억 원과 무제한 판공비를 쓰며 집에서 TV만 보는 감독으로 폄훼당했다. 손 전 의원의 질타에 대중의 비난이 이어졌고 선동열 동정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스포츠 기관을 향해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질문들을 해야 하지만 충분한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해서만 섣부르게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운영을 비롯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돼 문체부에서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체부는 관계자 의견 청취와 서류 조사 등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2.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꿀난 김영광도 작심 비판, 스스로 나가시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후 여전히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호, 이천수, 이영표, 이동국, 박지성에 이어 또 한 명의 국가대표 출신 김영광이 뼈있는 말을 전했다. 김영광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 김영광이오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드래곤즈, 울산현대, 현 울산 HD, 경남FC, 서울이랜드, 성남FC를 거쳐 김영광은 지난해 골키퍼 장갑을 벗었다. 국가대표로서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차출됐으나 넘버원 골키퍼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이후 축구화를 벗은 김영광은 최근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추며 제2위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거침없는 발언과 재치 있는 모습에 팬들 또한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주호가 총대를 맸다. 선배로서 보기만 하는 게 힘들었다. 이 영표 형, 박지성이 형, 이 동국이 형, 조 원희 등 많은 축구인들이 소신껏 말하고 있다. 라며
저는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축구를 하는 사람들 모두 주호의 일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라고 말했다. 앞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 위원 또한 자신의 채널을 통해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던 내부 일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그간 잠잠했던 정강인의 아쉬웠던 행정 능력들이 밝혀지며 팬들은 분노했고,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을 들은 박주호는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허무하다. 정강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며 허탈함을 보였다. 박주호의 폭로로 대한축구협회가 발빠르게 나섰다. 곧바로 반박문을 내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박지성, 이동부, 조원희 등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박주호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영광 또한 이전부터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적합한 감독을 찾았어야 한다. 과연 이번 선임이 올바르게 흘러갔는가? 다수결을 통해 임시감독을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라며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흘러가기에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정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는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이를 수락하셨어야 했나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그 이유가 궁금하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자리다. 모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직에 올라야 했는데 아쉽다. 팬들께서 분노하신 게 홍명보 감독 선임 때문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선택 때문이다. 밖에서 바라보는 팬들은 갑자기 홍명보 감독님이 됐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협회에 계시는 분들 중 자신이 도덕적이지 않고 사태 발단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위치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라며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 믿는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것이다. 넘어가겠지라는 생각 마시고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팬들의 등을 돌리지 않게 회장님께서 현명한 선택과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협회 또한 이런 질타들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발전하는 한국 축구가 되길 바란다. 라고 소신 발언을 남겼다. 김영광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축구인들을 두고 고맙다. 많은 경기인들이 말하고 싶을 것이나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이제는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일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여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랐다. 프로 팬들에게 김영광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한국 축구, K리그는 팬들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그동안 DM, 유튜브 댓글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일일이 다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했다. 라며 언제나 K리그는 팬프렌들리다. K리그가 있기에 프로축구연맹이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앞으로 저도 K리그, 한국 축구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다짐했다. 3. 캐터뷰, 구자철, 대표팀 상황에 조심스런 입장, 조화와 밝은 미래 고민한다. 전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구자철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대표팀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17일 오후 7시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을 치른 제주 유나이티드가 김포 FC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제주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유리 조나탄의 헤더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챙겼다. 이로써 제주가 4강으로 향했고 김포의 돌풍은 8강에서 마무리됐다. 구자철도 이날 선발 출전해 45분을 소화했다.
종아리 부상으로 오랫동안 결장했던 구자철은 지난 13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279일 만에 선발 출전하며 복귀를 신고했다. 이어진 김포 원정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해 45분을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폭우로 인해 공 잡기도 쉽지 않았지만 번뜩이는 패스와 슈팅을 한 차례씩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 후 만난 구자철은 이런 경기는 중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초반에는 힘에서 밀려서 선수들에게 더 차분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45분 동안 우리 팀의 한 선수에게 체력 안대를 해준 그런 경기였다. 라며 비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터라 많은 시간을 소화할 순 없는 상황이다. 구자철은 최대한 뽑아낸다고 해도 45분 이 팀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 이 정도 뛰는 것도 감독님의 배려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후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반전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45분을 이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감독님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결국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팀이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 카이나, 갈레고 모두 우리 팀에 큰 힘이 된다. 욕심은 전혀 없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꼭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홍명보 신임 감독 선임 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표팀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대표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고 묻자 저는 해외에서 오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해외파와 국내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둘이 대화를 했을 때 보고 배운 게 너무나도 달라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지금 손, 흥민이, 김, 민재 등 여러 선수들도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선수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 축구가 발전해야 할 일이 무한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지성이도 지금 스완지에 가 있다. 기존에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들과 국내에서 잘 커나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융화될 건지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라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해외에서 경험하고 온 선수들과 국내에서 경험한 선수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시기지만 미래는 그래도 어둡지 않다라고 본다. 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한 함께 활약했던 기성용과 이청용과도 자주 연락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구자철은 88그룹이라고 성룡이가 만든 그룹이 있다. 청룡이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요즘 그룹콜을 많이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눈다. 저희 3명 다 우리부터 침착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자고 한다. 라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구자철은 최근 벌어진 갈등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거나 옹호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대부분 선수와 지도자들은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구자철도 즉답은 피하는 대신 특유의 화법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